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못마땅한 시장입니다. 주요국 다른 나라 증시들하고 비교해봐도 우리 금요일 날 쉬는 날이었죠. 일본 시장이 한 1.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0.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이틀 연속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쉬는 금요일 날 0.4% 정도 상승하고 오늘 0.6% 정도 상승했으니까 대만 시장도 얼핏 그냥 합쳐봐도 한 1% 이상 상승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2.1% 빠졌으니까 가장 가장 좀 부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자, 전 세계 시장, 아시아 시장이 다 좋은데 이 우리나라 시장만 안 좋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도 국회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 고집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이것도 핑계는 될 수 있죠. 근데 기재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빠지는 거 대주주 양도세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올해만으로 따지면 2025년만으로 따지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약 3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한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위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맞아요. 하지만 작년 초랑 비교해 보면요. 작년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작년 초, 24년 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겁니다. 자, 지금 대만이 30% 이상 올라왔어요. 작년 초보다.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못하지만 일본이 한 23% 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작년 초부터 하면 20%밖에 못 올라왔어요. 가장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5%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쉬는 거다, 빠지는 거다, 쉬어도 된다. 이거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홍남기 기재부 장관 때죠. 그때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투자자들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청원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재부 장관 잘라라 라는 청원이 60몇만 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거기 가갖고 한 표 던졌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 프로를 보진 않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보신다라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진짜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 풋옵션 매도까지 쳐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하고 선물시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장이에요. 선물시장하고 옵션시장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옵션 매수자하고 매도자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옵션 매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시장을 엄청나게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 만약에 보시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안 좋아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고 배당 소득세로 이렇게 해갖고 생활비도 좀 보태 쓰고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고 맨날 그 불확실성 안고 가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전 정권에서 엉망으로 해갖고 시장 다 망가졌는데 그거 어느 정도 회복하고 지금 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시장이 정상으로 되고 좋은 쪽으로 가려는 그런 정책을 하는구나 이거였어요. 자, 근데 당근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내놓은 게 뭡니까? 대주주양도세 10억, 뭐 배당소득세율 분리과세 하지만 세율 35%. 이거 당근이라고, 야, 이거 먹고 힘내 하고 준 당근, 그게 썩은 당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로 이거, 아마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께서 아마,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요, 굉장히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조금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또 뭐 지표 자체도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목요일 저녁에 발표된 PPI가 있었죠. 자, 요거 PPI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 평균 요거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작년에 1년간 요건 평균은 제가 평균을 구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뭐 작년에 1년 동안 평균이 2.23% 정도가 평균이었네요. 자,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3.7, 3.2 막 그러더니 조금 떨어지나 싶었어요. 떨어지나 싶더니 7월 달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온 겁니다. 이게 3.3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월별도 마찬가지 전달에 0.0였는데 0.9%가 나왔죠. 이게 한 달 동안 한 달만 이렇게 올라오고 말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오게 된다라면 아니 그 생산자 물가 이 사람들도 물건 만드는데 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계속 자기들이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원 물가 역시 마찬가지 3.7, 근원 물가 전월비도 0.9 정도 나왔고요. 자, 소매 판매도 나온 거 있는데 이 소매 판매도 0.9에서 0.5. 자, 그러면 물가 올라가는데 소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소비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금요일 날 나온 지표예요. 자, 미시건대에서 요거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요게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요게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고, 자, 소비자 기대 지수, 평가 지수,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작년에 1년 동안 평균 내놓은 겁니다, 이것도.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한 72.54% 정도 돼요. 자, 뭐 기대 지수도 꽤 좋았죠, 작년에는. 자, 근데 지금 쭉 1월 달부터 쭉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70일, 뭐 이때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했죠. 뭐 이때부터 막 관세 갖고 협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57, 52 이러다가 야, 조금 회복이 되나 했더니 다시 60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거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작년에 2.9였어요. 자, 2.9 정도였었죠. 요건 5년 기대 인플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4.9. 자, 여기서부터 쭉 치고 올라왔죠. 어떻게 작년에 평균보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대 인플레가 이때 막 중국의 관세를 140%를 때리네 막 그럴 때예요. 자,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조금 좀 떨어지나 싶더니 기대 인플레가 지난 금요일에는 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5년 기대 인플레 역시 마찬가지 3.9%로 올라왔어요. 자, 미국 경제 지표를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자, 이거 조금 정말 잘못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도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지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일 당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표들을 계속 좀 이렇게 보다 보면요. 나중에 감이 옵니다. 나중에 감이 오는데
전혀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뒤통수 딱 맞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인데 지표는 냉정하게 좀 봐야죠. 약간 좀 긴장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미시건대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시장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있죠. 여기서 상법 개정안은 2차 개정안이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뭐 집중투표제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2인까지 분리선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세법 관련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당근을 줄 걸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근을 다 썩은 당근을 주면서 야, 당근 이겁니다. 자, 저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 어느 정도 감은 와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시장이 좀 어지러워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하지 않습니다. 10억으로 하게 되면 시장은 또 많이 흔들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세법 관련 내용이 더 중요한데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1일부터 하는 임시국회에는 세법 개정안 관련되는 내용은 아마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면 9월달 정도에 다뤄질 것 같은데 과거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얼마나 그렇게 목리를 부리다가 진짜 정권에도 굉장히 크게 누를 끼쳤습니다. 그 부분 조금 기억하시고 기재부 관료분들은 조금 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코스닥이네요. 자, 코스피를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다시 21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요 빨간 선이 22평선이죠. 제가 전에는 얼마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어서 이탈하면 회복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 빠져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회복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그때하고는 약간 달라요. 위치 자체가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번에는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면 종가 20일 동안 계산기를 두둑 좀 두드려 보십시오. 좀 있으면 꺾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시장이 좀 꺾여서 자, 바로 좀 회복을 해줘야지. 그렇지 못하고 22평선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잘해야 20선하고 60선 박스 요 정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재수 없으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신경 쓰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세법 개정안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좀 신경 쓰이니까 좀 너무 공격적인 그런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일단은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도 조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좀 상황 봐서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상황도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5,900억 매도했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8월 달 들어서는 이제 오늘로서 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느냐? 7월 달에 6조 9천억을 샀어요. 현물 시장에서 6조 9천억을 샀는데 지금 8월 달에 매도라는 겁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나온 날이 8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수급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관련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했습니다. 아까 장중에는 한 3천억 넘게 매도하더니 지금 1,582억 정도 매도했네요. 자, 그리고 옵션이 월물 초라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조금 옵션 시장도 파생 시장의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우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난 목요일 날 만기 지나고 77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옵션 시장에서 하루 77억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콜 매도 외국인들 77억 정도. 풋도 장중에는 매수더니 매도로 바뀌었네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콜옵션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수급 상황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도 좀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뭐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죠.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코스닥 시장은 이미 조금 꺾이기 시작했죠. 20선 자체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회복을 해서 치고 올라가주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좀 답답한, 중간에 껴서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 다 같이 매도했죠. 외국인들이 한 600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이 1136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중소형주의 특성이 그런 거죠. 중소형주의 특성상 좀 이 변동성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시장은 그동안 7월 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신경 쓰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좀 좋았었죠. 미국에서 조금 생각보다 우호적인 미국의 정책이 나왔죠. 미국의 뭐 태양광 수요도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뭐 요런 거 주택용 태양광 쪽에서는 세제 혜택 주던 거 요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금 뭐 당장 세제 혜택 딱 끊는 게 아니라 그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요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오늘 올라온 섹터가 거의 없죠.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뭐 요런 재료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제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참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자, 이게 지금 오늘 보면 지난 목요일까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했죠.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갈렸습니다. 실적이 좀 많이 올랐는데 실망스럽게 나온 애들, 뭐 마이크로 콘텍솔 이런 애들이 뭐 적자도 아니고 뭐 1, 2분기 합쳐갖고 작년에 영업이익 났던 거 그거보다 더 났는데도 1분기 실적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근접했겠네요. 워낙 좋았으니까 2분기는 더 좋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실적 때문에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부분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2022년도에 EJ라는 프로가 있었죠.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전문가하고 EC 전문가하고 둘이서 EJ라는 프로를 했었는데 그때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추천을 드려서 그때도 한 5배 올라왔습니다. 이거 2022년도에 그 악장에서 한 5배 올라왔던 추천해드리고 그런 종목이에요. 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요거 분기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보시면 작년 1분기에 매출액 970억에 142억 적자 났어요.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액은 조금 줄었는데 이익도 손실도 많이 줄었죠. 자, 보시면 올해 2분기 실적은 1128억에 영업이익 79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 매출액 1377억에
151억이 영업이익이 흑자 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좀 이렇게 계속 흑자를 이어갈 수 있는,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워낙 변덕도 심하고 막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지금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 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지금 좀 어느 정도 진출을 하는 초기 단계 정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많이 할 거다. 자,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길게 이렇게 끌고 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야인시대에서도 지금보다 아래 가격이 있을 때 그때 추천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은 좀 길게 좀 들고 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K 오션플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 오션플랜트도 그때 좀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지금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린 상태인데, 자, 이거는 SK 오션플랜트는 이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뭐 실적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잘 나왔어요.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그쪽 외에, 풍력 외에, 이거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니까, 알래스카 LNG 쪽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무역 협상할 때 알래스카 LNG 관련되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거기서 아마 이 알래스카 LNG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실적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같이 보진 않고 발표한 거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잭슨홀 미팅에서 저는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파로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연준 위원들이 좀 더 이상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얼마 전에 금리 동결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그 반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연준은 거의 만장일치로 갑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조금 비둘기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조금 매파적인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9월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HK이노엔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도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3차 목표가는 저 위에 드렸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자,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국산 신약입니다. 이 HK이노엔은 K캡이라는 국산 신약 30%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비만 치료제가 얼마 전에 3상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가 적용증을 그 비만 치료제만 했는데요. 당뇨까지 적용증을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요거 2028년 혹은 2030년 정도의 허가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HK이노엔도 실적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셀트리온도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은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오늘 300% 때린다 이랬는데 이쪽 제약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미국의 공장을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즉 트럼프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이벤트가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따라서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고요. 제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인시대를 출연을 안 하고요. 목요일 날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뭐 다른 프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